개표율이 83.2%인가요? 83.3%고요. 윤석열 후보가 48.7%, 이재명 후보가 47.8% 득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당선 유력은 뜨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흘러가는 것이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예, 뭐 출구조사에서 한 예상을 오히려 약간 더 넘는 네. 이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개표율이 90%가 넘으면 유력이 뜨겠죠. 뜨면 윤석열 후보는 출발을 하겠죠, 당사 쪽으로.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는데요. 아니죠. 뭐 제가 기쁠 일은 없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난 5년간 고통받았던 중산층, 저소득층이 아마 지금 가장 기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이 마지막 추우시죠? 날 네. 유세 때 윤석열 후보가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달라는 취지였겠죠. 본인 입으로, 근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1%포인트 차지도 나지 않는 아주 예. 이기더라도 박빙으로 이길 것 같아요. 지금 0.9%포인트의 25만 표 차이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가 이제 본투표보다 개표가 늦어요, 지금. 그래서 저 차이는 조금 더 좁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역전까지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대로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승패가 이렇게 간다면 이러한 전제를 두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한 번도 통합적인 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매우 분열적인 운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때 한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당선될 경우에. 후보 때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전국은 극단적으로 경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역전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만약 역전하지 못하고 이대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굳어진다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우리 전 변호사님은 정계 개편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패배하더라도 이것이 매우 근소한 패배이기 때문에 성찰할 건 성찰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그리고 매우 건설적 비판을 하는 다수 야당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선거라는 것은 뭐 무한반복 게임이니까 한번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해나가려고 봐요. 제가 꼭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방금 그 윤석열 후보가 캠페인 과정에서 그 통합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통합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에는 DJ 민주당 그리고 노무현 민주당의 유전자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좋은 사람들과 정책에 맞으면 늘 함께하겠다. 통합정부를 얘기를 했죠. 그건 통합이 아니고 상대방을 분열시키겠다는 운동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예, 그건 이간척이라는 얘기입니까? 옛날 뭐 삼김 예. 시대나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자체를 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라치는 이런 거는 그냥 우스운 얘기죠. 아니 그냥 근데 그거는. 어쨌든 예. 윤석열 후보도 캠페인을 시작할 무렵에 이미 김한길 전 의원을 통해서 그 새 정치를 구상하는 그 별도 위원회를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 만들었죠. 새시대 준비위원회라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아마 새로운 어떤 통합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워낙 박빙의 차이를 이겼으니까 이대로라면 이제 본인의 뜻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떻든 그 여야 협치는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새로운 정계 개편이라고 하니까 당을 쪼개고 훑고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협치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계 개편하고 협치는 완전 다른 거예요. 물론 변호사님 그렇게 막 섞어서 막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하여튼, 비평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봅시다. 협치를 어떻든, 하든가 예. 정계 개편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정계 개편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의 현재 상태를 보면. 그래서 남아있는 길은 협치냐 대결이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 스스로 자기 분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켜보기로는 민주당에는 분명히 DNA가 다른 두세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굳이 뭐 그 가령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이 되겠죠. 그때는 당선인과 뭐 힘을 합친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아마 이재명 그 후보 세력과
또 다른 민주당의 세력과 네, 갈등 관계에는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 노정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향후 전국 전망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0.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어떤 역전의 기회는 없는 건가요? 박시영 대표님. 지금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격차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부동산 심판 정서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능력이나 외교 안보 능력, 뭐 사회복지 능력 이런 능력 요소를 평가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이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신승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여소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 환경도 안 좋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간다면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정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지금 민심 딱 반으로 갈려진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만약 이대로 패배한다면 진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난해 있었던 그 서울시장 부산선거 등의 재보궐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후보로서 잘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가요. 엄청나게 캠페인을 잘했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이대로 간다면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패배했다고 해서 정치 인생이 끝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점을 저는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죠. 2년 후에.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당선이 된다면 일정 기간 연말까지나 허니문 기간은 가지겠지만 그 뒤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좋은 기회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제1야당으로서. 그래서 이 당이 분열되거나 내홍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기대를 하고 뭐 그냥 대선 기간에 했던 얘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진짜로 거기 서로 다른 세력이 있다고 믿고 그거를 무슨 작업을 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여야 관계는 곧장 파탄으로 치닫게 될 거다. 이 점은 뭐 제가 비교적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말씀드릴 수 아니 근데 있을 하나 것 확실한 같아요. 것은요. 이 정권 아래서 쭉 있어왔던 여러 일들, 예컨대 울산시장 선거 문제, 그 지금 일부 재판하고 있지만은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대장동 게이트,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것은 이재명 후보도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끝까지 책임을 지자,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검찰 수사가 정말 그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난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수사에 연관되었어요. 엄청난 정계 개편이 올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관련자들 이름이 이니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한번 지켜봅시다. 나는 그리고 이 문제를요. 너무 위험한 말씀을 아니, 하시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요.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야 지도자들이 손잡고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명천지에 더 이상 부정부패를 눈감아줄 국민 없고 언론도 없습니다. 언론도 눈을 다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변호사님- 가령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대로 한다? 그건 난 아니라고 봐요. 캠프에 자문해 주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성격 아시잖아요. 혹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을 내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저런 말을 듣고 따르면 그대로 패가망신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네,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거를 많이 지켜봤는데 네. 이번 대통령은 처음부터 좀 초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네. 검찰총장 네. 저기 말씀 좀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당선 유력이 지금 떴습니다. KBS 당선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 플러스가 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방금 네. 판정했습니다. 예,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후보가 된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많은 그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2030 여성들은 그렇게 그 젠더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를 줬고, 민주당 지지층들도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면서 40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고, 정권 교체를 원했던 60대 이상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도 높은 투표율로 응답을 했고, 전 때문에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더 이상의 국민을 그 갈라치기 하거나 분열적인 정치보다는 정말로 어떻게든 좀 그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